안녕하세요. 저는 북한경제연구 실장을 맡고 있는 문성민이고요. 북한 연구를 한 거는 한 이제 10년 정도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했고, 한국은행 근무는 한 25년 했고요. 한국은행에 들어와서 이제 북한경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왜 북한 연구를 하는가 이제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연구실이 따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북한경제팀 이런 팀 단위로 있었던 건 한 97년에 이제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독일 이제 통일 당시에, 그러니까 통일 이후 이게 이제 독일이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움을 이제 겪은 걸로, 통일 비용이나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많이 들어서 조금 어려웠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유 중에 이제 화폐 교환 비율이 조금 이제 동독 화폐를 고평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경제가 이제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도 있고, 이래서 나름 이제 통합이나 화폐 교환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통일이 될 때 잘 이제 해볼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한국은행에서 북한경제 연구하는 이제 팀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약간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이러는 이제 우여곡절은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고, 저도 이제 초창기에 합류했다가 또 조금 딴 데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이래가지고 하여간 북한경제 연구는 한 10몇 년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북한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나름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또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남한 관련해서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은 한국에서 이제 정책을 하듯이 이제 북한에서도 나름은 이제 통계나 정책 이런 거에도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금융 이제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북한을 어쨌든 조금 더 잘 알려 그러면 아무래도 통계를 조금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북한 이제 성장 통계는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서 발표를 매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소득 이제 나름 명목으로도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이제 수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나름은 이제 잘 됐나 안 됐나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스스로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외부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을 이제 아무래도 직접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견해에 따라서 나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하여간 서로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통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 그러면 어쨌든 통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외부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이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작년 말에 통계를 이용한 북한경제 이해라는 책자를 이제 하나 냈는데요. 그게 형태는 지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책자를 냈는데, 요 안에는 이제 논문, 이제 북한 경제 통계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논문 6개를 이제 모아서 냈는데, 이 중에서 2개는 제가 쓰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북한 경제 연구하는 같은 이제 동료가 하나 쓰고, 나머지 3개는 외부 이제 교수나
이제 연구원, 그 통일연구원의 뭐 연구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써서 6편의 이제 논문을 모은 것 중에서 이 중에서 2편을 제가 썼는데 그 2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뭐 이런 거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먼저 통계 개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2편은 국민소득 통계를 소개해주고 이제 과연 이제 북한 국민소득이 이제 어느 나라 수준이냐 이제 뭐 이런 거를 조금 비교를 해주는 뭐 이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북한 가격하고 환율이 과연 이제 그 어떤 또 이제 적당한 수준이냐 아니냐 사실 이제 북한은 그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폐쇄적인 나라,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자기를 제대로 이제 드러내지 않는 이제 그런 나라여서 이제 통계를 사실 이제 발표를 스스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아까도 이제 북한이 이제 계획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나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왜곡됐을 이제 이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과연 얼마나 왜곡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이제 살펴보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단 먼저 그 경제 통계 이제 개황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통계에는 뭐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이제 스스로 발표하는 통계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제시대에 북한을 공업화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전쟁 시기에도 6.25 전쟁 시기에도 이제 남쪽이 피해가 컸고 북쪽은 이제 피해가 또 적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쟁 이후에 북한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이제 좋았고, 우리 이제 남한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이제 더 좋은 나라는 이제 통계를 많이 발표를 하는 건데 조금 이제 그게 이제 경제가 이제 나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통계를 발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 발표한 통계로는 이제 큰 걸로는 그 인민경제 뭐 발전 통계집 뭐 이런 것도 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통계가 이제 발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중앙연감이라고 해서 이제 이어북을 북한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어북은 지금까지도 계속 발표는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통계에 대한 이야기가 90년대 초까지만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 통계는 거의 이제 잘 안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서 뭐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의 이제 경제 통계는 거의 이제 발표가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실정이고요. 근데 이제 외부 통계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발표를 안 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외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통계로는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통계청이 이제 스스로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다른 기관들에서 발표되는 걸 이제 모아서 이제 통계청이 종합해서 한 번씩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거는 이제 기본은 이제 국민 소득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국민 소득을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소득이나 성장률 이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기초 이제 그 자료가 있어야 되죠. 이제 종합적인 이제 통계를 발표하려면 그래서 기초 자료에 대한 것도 일부 한국은행에는 이제 수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엔도 이제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국민소득 관련해서 제가 이제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얘기할 국민소득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은행, 유엔, CIA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데일리 NK랑 도이치 분데스방크는 데일리 NK는 최근에 이제 그 북한 그 환율이랑 시장 환율이랑 시장 가격을 이제 데일리 NK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언론 매체인데 거기서 이런 이제 그 북한 물가랑 환율을 이제
좀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 분데스방크는 이제 독일 연방은행인데 독일 연방은행의 이제 통계 책자에 그러니까 북한의 환율, 국정 환율을 여기서 이제 매달 그 평균치를 달러 대비, 유로 대비를 이제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다른 통계로는 인구 통계, 뭐 유엔에서 또 인구 통계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 무역으로는 이제 뭐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뭐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농업은 뭐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 통계는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외부 통계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스스로, 사실 북한 스스로 발표하는 통계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북한의 이제 예산, 재정, 그러니까 국가 예산 규모를 매년 이제 4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최고인민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1년 연간 예산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 연간 예산 발표하는 것도 이게 정말 국가 예산이냐, 아니면은 이제 국가 예산 중에 또 일부냐, 그리고 또 언제는 GDP보다 규모가 컸어요. 예산이, 국가 예산이.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 부담률이라 그러는데, 국가 재정이 이제 GDP 대비해서 얼마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냐,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이제 뭐 20%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 예산 재정, 그러니까 그게 한 이제 GDP 대비 한 20%에서 25%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이제 GDP 대비 재정 규모가 100%가 넘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확 줄어가지고 한 30-40%로 가더니 최근에는 한 20%까지 십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조금 또 올라가는 뭐 이런 이제 추세인데, 이게 과연 100% 갔다가 20% 갈 수 있는 거냐, 100%가 넘는다는 것도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런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하는 숫자조차도 사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한에 대해서는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이제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사실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뭐 하나도 이제 의미 있는 건 없으니까는 알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이제 잘 들여다 놓고 보면 나름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고, 나름은 그래서 북한이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건가를 한번 이제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게 북한 국민소득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사실 가격 얘기를 먼저 하는 게 국민소득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순서는 가격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좀 혹시 오셔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이 국민소득이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면, 국민소득이 이제 기관마다 서로 이제 다른 숫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하는 가격이랑 환율을 사실 이제 각 기관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기관에 이제 발표하는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과연 어떻게 돼 있길래 이제 각 기관마다 다른지를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가격 얘기하고 국민소득 얘기하고는 사실 이제 앞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국민소득 이야기하는데 가격 이야기를 조금 모르면 국민소득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은 가격 얘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일단은 북한에서 이제 가격과 환율,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물가가 가격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이제 뉴스에서 혹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계획 경제인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계획 경제가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붕괴돼 있다고까지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뭐 고위직의 이제 생필품은 이제 그 계획으로 이제 배급이 되겠죠. 근데 이 배급을 주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는 배급받으면은 이제 공짜로 받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의 배급은 완전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 낮은 가격으로 이제 그 주는 건데 그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건데 그거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배급표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그걸 살 수 있는 권리까지를 같이 이제 가지고 와야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북한의 배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 예전에 이제 그 개성공단 임금이 한번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개성공단이 이제 최저임금이 개성공단이 월 50달러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0달러를 이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월 평균 150달러 뭐 이렇게 되기도 한데 어쨌든 100달러라고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100달러인데 북한의 이제 환율이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정 환율이 1달러에 100원이에요. 북한의 환율이. 그래서 이제 100달러를 받으면 북한의 국정 환율로 북한 돈으로 이제 바꾸면 이제 개성공단에서 임금을 받아가지고 바꾸면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시장에서의 환율은 1달러에 지금 8,000원을 해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받아가지고 이제 북한 돈으로 10,000원을 바꾸면 그 돈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살라 그러면 1달러 조금 넘는 것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쌀이 1kg에 우리나라는 한 이제 2만 원 정도 하는데 북한에서도 쌀이 1kg에 한 6,000원 해요. 시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에서 100달러를 받아가지고 북한 돈으로 바꿔서 그거를 시장에서 쌀을 사면 2kg을 채 못 사는 거예요. 2kg이면은 북한에서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배급하는 양이 이제 하루에 700g을 이제 목표 배급량으로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2.8kg가 이제 필요한데 뭐 애들이 있다고 쳐서 2kg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한 달 일하고 시장 그러니까 국정 환율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서 그러니까 쌀을 사면 하루치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뉴스에서 한번 나왔죠. 개성공단 사람들이 이제 그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국정 환율과 이제 국정 임금, 국정 환율, 국정 가격,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배급표, 이제 이 시스템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를 이제 국정 환율로 바꿔주면서 배급표라는 걸 같이 주게 되면 거기에는 쌀 1kg이 북한 국정 가격으로는 44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원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까 이제 100달러를 이제 10,000원으로 북한 돈 10,000원으로 바꾼 걸 가지고 쌀을 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쌀이 50원이니까 10,000원 가지고 이제 쌀을 50원 그러면 몇 킬로가 되냐? 200kg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00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kg를 사면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하여간 한 달을 이제 먹고 사는데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개성공단 사람들을 받는 월급을 국정환율로 계산하고 시장가격이랑 이렇게 막 섞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착취를 당하는 걸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다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가격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만 이제
북한을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북한의 이제 가격하고 환율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하고 환율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가 사실 그러니까 북한의 물가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제 그거하고 사실 이제 북한의 물가가 과연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북한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시장 가격인데, 이 시장 가격은 과연 제대로 돼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오버슈팅 내지는 언더슈팅, 그러니까 높게 낮게 뭐 약간 이상하게 형성이 돼 있는가, 사실 그것도 조금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시장이 이제 최근에 북한의 시장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과연 그 시장이 이제 우리처럼 수요 공급의 어떤 원칙에 맞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가 사실 좀 이제 궁금한 부분으로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보다 물가 수준이, 그러니까 북한 가서 우리 월급 받고 북한 가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보다 북한 가면 더 비싼 건지, 아니면은 북한에는 사실 이제 계획경제고 이제 사회주의 경제들은 대부분 이제 물가를 좀 싸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좀 물가가 싸잖아요. 북한도 실제로 가난한 나라만큼 물가가 싼 건지 어떤 건지, 사실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궁금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성공단 임금도 사실 궁금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이런 궁금증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나름은 북한의 이제 물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 계산도 해보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물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는 국정 가격 및 환율이 있고 시장 가격 및 환율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국정 가격 및 환율은 이제 국가가 아무렇게나 정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완전히 아무렇게나 정하는 거, 근데 국정환율은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게나 정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는 부분도 일부는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 및 환율은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제 이런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정하면서도 뭐 시장 한도 가격이니 준공식 환율이니 뭐 이제 이러는 조금 이제 제3의 가격과 환율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혹시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좋으실 수도 있고, 지금 점심 먹고 이제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이제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 가격하고 시장 환율은 이게 이제 사실 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완전 자유경쟁 시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쌀 가격이나 이런 거가, 우리는 사실 이제 쌀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는 이제 쌀 시장을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한의 쌀 시장은 사실 중국 시장이나 국제 가격을 우리보다는 아주 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더 잘 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경제학에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리그레션 해가지고 이제 계량 경제 모형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제가 이제 코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쌀값이랑 북한 쌀값이랑 전체적으로 추세는 같으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런 걸 이제 검증을 해보면은 일단은 테스트에서 이제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Law of One Price,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일물일가 법칙이 제대로 성립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물일가 법칙이 쌀에 있어서는 성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 그러니까 자유경쟁 시장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의 통제가 사실 시장에 미치는 힘이 우리보다 더 약하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통제 사회인데 시장에 대한 통제는 우리보다도 더 약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북한의 그 시장 가격하고 환율은 이제 나름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설명력은 아주 높은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파악을 했던 거가 이제 있어서 그거는 이제 한번 말씀을 그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결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국정 가격이 있는데 이런 국정 가격은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하여간 북한 내에서도 이제 이런 어디다 고시도 하고 국정 가격은 이제 국정 가격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비밀은 아니죠. 그러니까 양정사업소라고 해서 이제 쌀 배급 주는 데에도 가격이 얼마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도 국영 상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쨌든 이제 그런 배급표를 가지고 온 물건을 파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 가격은 이제 상당히 이제 예전부터도 조금은 알려져 있었죠. 오히려 이제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몰랐지만 이거 국정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예전부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아주 전에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2002년 7.1 조치 전후에 이제 상황은 이제 연구자가 이제 어떤 정보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파악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언론 매체들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정 가격 잠깐 보면은 90년대에는 쌀값이 이제 이게 0.08원인데 이게 북한은 이제 전이 있어서 8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사실 돼지고기는 이제 1kg에 7원 하다가 96년에는 7.76원 해가지고 나름은 이렇게 이제 그 국정 가격도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변했던 게 이제 7.1 조치에서 이제 변했는데 이때 이제 북한은 8전이었다가 이제 44원으로 7.1 조치할 때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물가를 이제 가격을 올리죠. 그래서 이제 그 쌀은 550배나 이제 올라가는데 이 7.1 조치가 이제 왜 저렇게 쌀 가격을 전체적으로는 평균 해보면은 한 80배 정도 올라요. 근데 쌀값이랑 옥수수 가격은 저렇게 이제 400배, 500배 가량이 이제 오르는데 그래서 이 7.1 조치를 이제 그 전에는 이 배급 가격이 특히나 이제 생필품 배급 가격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제 이 배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다가 그런 제도였다가 이게 7.1 조치라고 2002년에 이제 발표한 7.1 조치에서 이제 저거를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쌀이나 이런 옥수수는 비정상적으로 이제 싸게 해준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7.1 조치 때 그런 이제 비정상적으로 싸게 하는 거는 이제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래서 보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혜택이 이제 7.1 조치에서 상당히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저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1 조치 이후에는 이제 쌀값이나 이런 거가 이제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동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정 환율이 있는데 국정 환율은 이제 예전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독일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이제 실려 있는 거고요. 7.1 조치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이제 2.2원, 이제 보통 2.16원이라고 그러는데 2.16원이 김정일 생일이라서 2.16,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이라서 북한 환율이 2.16원에 거의 고정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하여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2.2원 내지 16원 뭐 이 상태에서
움직였었어요. 근데 7일 조치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쭉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진 요 포인트는 저게 이제 2009년 12월에 있었던 그 화폐 개혁 조치할 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다운을 한번 팍 시킨 이제 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환율 제도를 이제 이때는 물론 이렇게 움직임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름은 고정 환율 제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사실 움직임이 좀 크다 보니까 북한의 환율 제도를 고정 환율 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가 사실 조금 이제 논란인데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변동 환율 제도냐, 그거는 아닌 것이, 이제 자유변동 환율 제도는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거래가 돼서 그게 이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북한은 역시나 정부가 그냥 알아서 정해서 발표하는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자유변동 환율 제도라고 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 달러하고 또 유로하고가 이제 도이치 분데스방크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유로도 이제 보면은 그 유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북한의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가 기준이 되는 이제 통화가 있죠. 기준 통화가 있는데 북한이 7일 조치 이전에는 기준 통화를 달러로 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이제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유로 환율은 국제 시장에서의 달러 유로 환율로 이게 제정을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 곱하기 국제 시장에서의 유로 달러 환율을 가지고 이제 북한원 유로 환율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시장이 바뀌니까 이제 이 유로 환율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북한이 2002년 7일 조치 이후에 이제 기준 통화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로는 조금 이제 덜 움직일까 이렇게 봤더니 유로도 역시나 이제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환율 제도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가 사실 이제 숙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어쨌든 국정 가격이랑 국정 환율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하고 시장 환율을 이제 보면은 어쨌든 시장 이제 여러 시장 가격 환율은 아까 이제 최근에는 데일리 NK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통계청이 발표하기도 하고 통일부가 조금 발표하기도 하고 일부 이제 연구자들이 발표하기도 하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일 조치 이전에 북한의 이제 쌀 값이랑 이제 환율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94년부터 97년 뭐 이 정도 시기를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 사망 이후에 이제 어쨌든 북한이 이제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시기에 실제로 쌀값이랑 뭐 환율이 사실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일부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이때 시기에도 시장의 쌀 가격은 이제 0.2달러 내지 0.3달러, 전체적으로 0.2달러에서 0.3달러에서 이제 대부분 움직이는데, 요 시기에만 크게 이제 1달러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연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격 이제 사실 이 0.2달러 내지 0.3달러는 이 시기에 이제 국제 시장에서의 이제 쌀 가격을 달러로 표시한 가격이랑 사실 비슷한 이제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 시장 가격이랑 환율은 거의 이제 국제 시장이랑 비슷한데, 요 94년부터 97년 이 시기에는 저게 이제 북한의 이제 식량 사정이나 이런 게 이제 워낙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급등했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냐 이제 좋으냐를 가지고 북한의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식량 사정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가 아니라, 이런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해서 그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서 이게 이제 비싸냐 싸냐 그걸 보고 이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이제 파악을 해야지, 그냥 물가가 올라가니까는 식량 사정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7일 조치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7일 조치 이후에는 물가가 이제
환율, 이건 환율이고 밑에 뒤에는 이제 물가 쌀 가격인데 쌀 가격이랑 환율이 이제 나름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이 화폐 개혁 당시에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 북한의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 사정이 쌀값은 식량 사정이 나빠서 이제 그 쌀값이 올라가는 거라고들 이제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고 학계에서도 대부분 뭐 북한 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화폐 개혁하면서 이제 그 북한 돈을 100원을 100대 1 그래서 100분의 1로 이제 그 줄여서 이제 화폐 교환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변경을 안 시켰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100분의 1로 이제 줄여버렸죠. 그랬더니 그 통화량이 100분의 1이 되니까 시장에서도 일단은 물가가 10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의 통화가 사실 그러니까 북한의 물가가 상당한 부분의 그러니까 실물 영향보다는 이제 통화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곳이라는 이제 이해가 요 사건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던 이제 그런 사건이 되었었고요. 그 뒤에 근데 이제 이 화폐 개혁 이후에 이제 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다시 이제 보이는데 이때 이제 급등을 하는 거는 이제 이 화폐 개혁 이후에 통화를 많이 풀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유도 이제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 화폐 개혁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그 달러라이제이션 내지는 이제 위안화이제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그 급격하게 이제 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설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화폐 개혁 이전까지는 이제 북한의 이제 외화 통용 현상이 그 이제 자산 대치 그러니까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제 외화를 선호하는 거가 이제 이 화폐 개혁 이전에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화폐 개혁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가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거래에서까지도 이제 외화를 사용해야만 이제 거래가 되는 이제 이런 그 통화 대체 현상까지도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가가 그 전에 7.1 조치 이후에도 물가가 사실 이게 급등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급등은 또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런 급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뒤에 그림을 제가 이제 연장을 하지 못해서 이제 여기는 아직 안 실었는데 요 뒤에는 또 물가가 이제 요 2012년 이후로 한 3년 정도, 3년, 14년, 15년 최근까지도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어서 그 안정된 이유도 사실 이제 외화 유통 확산이 이제 주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가설을 그렇게 세워놓고 지금 이제 나름은 검증을 해보는 이제 뭐 그런 상황에 있고요. 어쨌든 이제 북한 이게 이제 달러 그래서 쌀 가격을 달러 표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추이를 보이는데 이게 요때 이제 급등하는 거는 요때 국제 곡물 가격이 2008년에 이제 급등을 하는 이 시기에 요 북한에서도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이제 어쨌든 쌀 가격이 이제 달러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나름은 이제 국제시장 가격이랑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쌀 가격이 이제 국제시장 가격이랑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이제 한번 보려고 저희가 일단은 이제 상대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다른 나라랑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데
일단 뭐 상대 가격 수준은 이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 대비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대비해서 아니면 또 이제 우리나라랑 대비해서 뭐 이제 그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제 그 달러 표시로 한 이제 그 우리나라 물가 대비 뭐 북한 물가 아니면 미국 물가 대비 뭐 우리나라 물가 이게 이제 상대 물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대 물가 수준을 상대 가격 수준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뭐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이제 빅맥 지수 해가지고 각 국가의 이제 물가 수준을 이제 그 빅맥 하나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물가를 컴포짓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는 이제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쌀 가격을 일단은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달러 표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7.1 조치 이전에는 이제 그 8전이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었고 7.1 조치를 하면서 국정 가격, 이건 이제 국정 가격인데 국정 가격을 0.3달러 수준으로 이제 올렸죠. 그리고 시장 가격도 0.3달러에서 왔다 갔다 해요. 2007년까지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국정 가격이나 시장 가격이나 나름은 쌀 가격만 비교해 놓고 보면 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제시장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가격이 무조건 왜곡돼 있다.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이랑 엄청나게 다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거는 또 약간 잘못된 표현이다. 그런데 2007년, 8년 이때 들어서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북한 시장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국정 가격은 조금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는 쌀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과는 다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나름은 왜곡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국제시장 가격, 그래서 중국 가격이랑 태국 가격이랑을 비교해 놓고 보면 여기 점선은 이제 국정 가격인데 이 국정 가격은 이고 그다음에 여기 요 실선이 중국 쌀 가격인데 이 국정 가격은 요 2007년까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슷한데 그 이전이나 이후 시기는 국정 가격은 중국 쌀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시장 가격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가격은 이 중국 쌀 가격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그리고 이제 태국 쌀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이 국정 가격에 특히 이때 이 국제 곡물가가 태국 가격하고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요 급등하는 시기에 북한도 같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안정이 되고 나서 요 2010년부터는 태국 가격은 덜 올랐는데 요때는 북한 쌀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태국 가격하고는 요때는 비슷한데 다른 때는 조금 다르고 요 시기는 중국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북한 이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면 북한 쌀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중국 쌀 가격이랑 비슷한데 요 시기에는 국제적으로 워낙에 폭등을 하니까 북한도 누군가가 사재기를 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랑 비슷하게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격은 이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인데 이게 이제 이 북한이 이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 곡물가 오르면서 북한도 오르고 미국도 같이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게 그 쌀 가격만 놓고 보면 국제 가격이랑 나름 주변 국가 가격이랑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 가격이랑 오히려 더 잘 움직이는 게 사실은 북한 쌀 가격이 오히려 국제 가격이랑 이렇게 연동이 더 많이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것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이랑 쌀 시장은 사실 이게 통합이 돼 있는 측면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 쌀 가격은. 근데 이제 그게 FTA도 안 하는데 어떻게 북한하고 중국은 쌀 가격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대 가격 수준을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 이제 태국에 대해서는 이런 그림은 이제 완전 오목렌즈 모양을 이제 그리고 있고요. 중국 쌀 가격에 대해서는 오목렌즈를 그리다가 약간 이제 다시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놓고 보았을 때 북한의 이제 쌀 그 수급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쌀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쌀값이 전체적으로 태국 쌀 가격이나 중국 쌀 가격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서 2008년인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쌀 사정이 쌀의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 경제가 사실 그 나름은 최근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제 상당히 좋았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때는 상당히 좋아졌던 거고. 근데 2010년, 11년 이후에는 중국 쌀 가격에 비해서 조금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또 최근에 북한의 쌀 사정이 물론 태국에 비해서는 조금 나쁘긴 한데 중국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북한이 중국하고 무역이 많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쌀 가격, 쌀 상황이 조금은 좋아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론도 조금은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남한 가격이랑 한번 이제 비교를 해놓고 보면 이제 남한 대비 이제 상대 가격은 이제 북한의 이 쌀 가격, 국정 가격은 한 이제 20% 정도 수준인데 시장 가격은 이제 아까 요 처음에는 한 20% 안쪽이지만 최근에는 한 40% 정도 수준까지 북한의 쌀 남한 대비로는 이제 쌀 가격 수준이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제품을 다 이제 포괄해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시장 쌀 가격인데 시장 쌀 가격이 이제 남한의 10%에서 한 40% 정도, 50% 정도 되는 수준 안에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물가는 남한의 한 10%에서 50% 사이에 어디에선가 수준이 형성이 돼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국정 가격은 사실 5%짜리가 제일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엄청 싼 게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3,000%, 그러니까 30배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휘발유나 뭐 이제 이런 그 유제품, 석유 제품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우리보다 30배 정도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어서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그러니까 국정 가격은 나름은 임의로 이렇게 뭐 정해서 이렇게 엄청 그러니까 비싼 것도 있고 엄청 싼 것도 많고, 근데 시장 가격은 나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은 북한의 이제 국정 가격은 한 2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시장 가격은 이제 쌀 가격은 4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제품이 조금 싸서 전체적으로 한 30% 내외, 뭐 25%에서 한 40% 정도 수준,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물가 수준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물가 수준, 시장 물가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 3분의 1 정도,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남아에 가보면 이제 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뭐 반 이상 이제 싼 경우를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런 나라들처럼 물가 수준이 상당히 이제 낮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북한 국정 가격은 이제 사실상 변하지는 않는데 7.1 조치 때 엄청나게 이제 변했다라는 거. 근데 국정 환율은 왠지 모르게 약간 나름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시장 가격 이제 뭐 국정 가격은 이제 그래서 2007년까지는 쌀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국제 가격이랑 어느 정도는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국제 곡물가가 급등을 해서 이제 했지만 그거를 북한은 잘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가 이제 시사점이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은 이제 화폐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2009년 말에 있었던 이제 그 화폐 개혁 그 시기에는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보면 이제 북한의 그 쌀 가격이 국제 곡물 시장 가격하고 대부분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그 북한 쌀의 수급 상황까지도 나름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서 북한의 일단 적어도 시장 가격과 시장 환율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잘 움직이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정도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이런 북한 통계를 알아서 통일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7.1 조치가 뭐냐, 이제 그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이제 조금 설명하고 이제 다음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독일이 동독 화폐를 고평가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평가를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고평가를 하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가 고평가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이제 임금인데요. 임금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의 동서독의 경우에 이제 동독이 이제 서독의 생산성은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통일 당시에 생산성으로는 보면,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3분의 1 정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화폐 교환을 해서 임금 교환을 해가지고 동독의 통일 이후에 임금 수준은 3분의 2 정도로 맞춰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생산성은 3분의 1인데 임금을 3분의 2만큼을 주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제 임금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을 덜 주면 이익을 볼 거를 임금으로 줘버리니까 이제 기업이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동독 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기가 싫겠죠. 이익이 별로 안 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이 저조하게 되고 경제 활동이 이제 떨어져서 실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독 지역의 통일 이후에 실업이 이제 20%까지 늘어나고 이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통일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독 지역에서는 이 동독 지역의 이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죠. 고용을 많이 하라고. 그리고 투자하는데 또 투자를 많이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일의 비용, 그러니까 재정 이전 지출이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연방이니까 서독 지역 연방 정부가 이제 동독 지역 연방 정부한테 재정 이전을 해주는 게 GDP의 4% 정도를 이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통일 비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통계를 알아야 되는 거는 그게 이제 북한 지역의
그 노동 생산성이 이제 어느 정도여서 우리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지, 이제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나름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통합 방안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북한 연구를 하고 있고, 북한 통계를 이제 나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이제 통합을 해나가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어쨌든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이제 7.1 조치에 대해서 또 이제 아까 여쭤보는데, 북한이 2002년에 7월 1일 날 이제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조치가 이제 나름은 북한에서 그 여지껏 취했던 경제 조치 중에서 가장 이제 시장 개혁적인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조치가 이제 2002년 7월 1일에 있어서 그 조치를 7.1 조치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조치의 기본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조금을 없애고 이제 국정 가격을 그 당시 시장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쌀 가격을 44원으로 올렸는데, 그 당시에 시장 쌀 가격이 1kg에 한 40원, 50원, 뭐 60원 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국정 가격이랑 시장 가격이랑을 수준으로 이제 맞추면서 이제 보조금 같은 걸 없앴던 거고, 그다음에 시장을 이제 공식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종합시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를 다 했던 이 조치가 2002년 7.1 조치,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이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대강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북한 이제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북한 국민소득은 이제 북한이 요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사실 이제 공식 통계로는 75년경에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똑같아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70년대 이제 그것도 북한이 조금 이제 과대했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어서, 그게 이제 70년이냐 아니면 60년대 말이냐 70년대 중반이냐 이제 가지고 이제 나름은 논란은 조금 있는데, 어쨌든 남한이 이제 그 이전에는 하여간 북한이 잘 살았고, 그 이후에는 70년대부터는 하여간 남한이 이제 잘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격차가 70년대부터 계속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1인당 기준으로는 이제 북한이 남한의 2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은 이제 워낙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 뭐 19분의 1이면 어떻고 20분의 1이면 어떻고 30분의 1이면 어떻고 사실 못 사는 거 뻔한데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잘 남한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제 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어느 나라랑 비슷하냐, 얼마나 못 사냐, 이제 이게 이제 사실 그 조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 통계 숫자가 한국은행은 지금은 남한 원화로만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06년까지는 그거 남한 원화로 계산된 북한 GDP를 이제 남한 환율을 가지고 달러로 이제 전환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남한 환율로 전환을 하니까 한 1,000몇 달러가 됐었어요. 1인당 GDP로, GNI였나?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이 이제 1인당 GNI가 600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2006년이니까, 2006년이면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거든요. 베트남이 나름 개혁개방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난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씨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거죠. 어떻게 북한이 베트남보다 2배나 잘 산다는 얘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사실 이제 그 이종수 장관께서도 그걸 몰랐던 거가 뭘 몰랐냐면,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이제 이 북한 GDP나 GNI는 남한 가격으로 계산을 했고,
남한의 부가가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남한 가격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물가 가격 얘기할 때 북한의 가격 수준이 남한의 몇 %라 그랬죠? 한 30%, 25%에서 40% 수준에 있는,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 되지만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남한 가격으로 해서 남한 환율로 적용한 아까 $1,000 정도 된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만약에 북한 가격으로 계산을 했다면, 아까 이제 제가 가격 비교를 했을 때 3분의 1이니까 $1,000가 따져놓고 보면은 3분의 1, 그러면은 한 300에서 400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 달러였단 말이에요. 1인당 GDP가. 그러면 베트남에 비해서는, 베트남 당시 600이니까 베트남에 비해서는 사실상 한국은행이 추정한 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베트남의 물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베트남의 한 반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1,000 그러라 그랬고 베트남은 $600, 자기네 물가로 $600라 그러니까는 이게 2배 달 산다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역시도 사실 이게 이 가격과 환율을, 어떤 가격과 환율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봐서 이제 사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장관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팔아 이래가지고는 뭐 국정원, 통일부 막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별 난리를 다 쳐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PPP 문제구나 이제 나중에 안 다음에, 그래서 2007년부터는 그러면 달러로는 환산하지 마라. 왜냐하면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같이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만 발표를 하고 달러로는 발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달러로만, 아니 남한 원화로 기준으로만 발표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도,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비공식 얘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물가 수준이 남한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페이퍼에서는 나왔지만, 근데 그 페이퍼에서도 사실 단서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 연구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적용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요 페이퍼에서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는 직접 적용을 못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숫자만 가지고 북한을 한번 어떤 나라랑 비슷한지를 한번 찾아보는 이제 그런 이제 페이퍼였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아까 이제 베트남하고 비교도 있지만, 일단 이제 북한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거는 북한 당국도 발표를 일부는 이제 했고요. 지금 최근에도 조금 한 거는 있고, 그다음에 유엔이 발표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고, 미 CIA도 발표하고 있고, 헤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이제 또 작성하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숫자가 이제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유엔은 이제 2011년으로는 이게 또 이제 시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렸던 거는 $506라고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 유엔이 그렇게 이제 $560인가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어느 날 $638라고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드린 거에는 옛날에 드렸던 건데, 근데 어쨌든 유엔은 이렇게 이제 한 $500, $600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CIA는 $1,800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3배 이상 이제 통계 숫자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 숫자가 왜 다르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헷갈려 하고 있고, 뭐 이제 서로 막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다른 거는 이 작성할 때 적용하는 이제 가격 및 환율이 다른 이제 그게 기본 이제 이유예요. 유엔은 이제 북한 가격 및 환율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남한 가격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미국 CIA나 아까 얘기했던 페놀드 테이블은 구매력 평가, 그래가지고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은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그래서 나름은 이제 이렇게 다른 거를 뭐 이 기준으로도 한번 해보고 저 기준으로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과연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그 해본 건데요. 일단 그 각 통계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북한 당국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6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북한 공식 이제 발표가 어느 정도 나왔었고요. 9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제 국제기구에 자기네들이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러 오면서 니네 통계도 조금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조금 제시를 한 게 있어서 그거를 그 기구에 보고한 거를 이렇게 쭉 모아보면은 북한이 92년대 초에는 자기네 돈으로 한 $1,000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500 정도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94년부터 96년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20몇 % 성장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나름은 이제 북한이 발표하는 숫자들도 뭐 이해는 가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일부는 있는 이제 이런 측면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이 또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북한이 유엔한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엔은 이제 북한한테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1인당 GDP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했다는 숫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맥은 이제 비슷해요. 근데 크게 다른 거는 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아까 이제 북한은 이 94년, 95년에 마이너스 한 2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는 이제 이 유엔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 북한이 유엔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 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성장률을 그대로 사실은 이제 따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명목 통계는 북한이 주는 통계를 가지고 이제 했다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희한한 거가 이제 명목 GNI나 이제 1인당이 보면은 한 이제 억 달러로 얘기할까? 1인당 GDP로 보면은 한 이제 1인당 $800 정도 되다가 이게 94년, 95년에는 뭐 $200까지 이제 1인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얘네는 지금 최근에는 한 $500-600 정도 이제 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는 남한 원화로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는 숫자가 없고, 2006년에는 한 $1,000, $1,100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CIA가 또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CIA 숫자는 이제 한 $1,000 정도 된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한 $1,800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03년에 $1,000라고 그랬다가 2004년에 갑자기 이제 $1,700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조금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유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때 이제 GDP가 $800에서 $200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가 조금 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페놀드 테이블도 뭐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얘는 한 $1,500 정도 이렇게 이제 옛날에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든지 PPP 환율이나 상대 가격 지수 뭐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통계는 이제 보통은 다 자국 가격으로 이제 발표하는 통계들을 이제 다 비교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지금
GDP가 그러니까 1인당 GNI가 뭐 한 2만 불에서 3만 불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도 일단 우리나라 가격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PPP 이제 국제 가격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뭐 3만 불이 넘었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PPP는 이제 국제 가격 해가지고 기준이고 보통 이제 자국 가격 기준으로들 이제 많이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먼저 이제 자국 가격 기준으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국 가격 기준으로 발표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당국이랑 유엔이랑이 이제 자국 가격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엔이 발표하는 숫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북한 당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뭐 나름은 이제 모양상은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 시기에는 또 이제 유엔 거랑 북한 거랑 거의 똑같은 숫자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거를 이제 한국은행 거는 이제 한국 가격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가격도 아니고 북한의 자국 가격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행 거를 그냥 발표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로 그냥 놓고 비교를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남북 간 물가 비교를 해서 북한 가격 수준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 통계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국 가격 기준을 국제 가격 기준으로는 바꿔볼 수가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기구들이 한국의 PPP 환율, 상대 가격 수준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한 거에 보면은 대체로 한국의 PPP를 이제 이야기하는 데가 월드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월드뱅크하고 IMF, 그래서 월드뱅크는 이제 월드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 뭐 이런 데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IMF에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기준을, 이 환율을, 그러니까 PPP 환율, 이걸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이제 북한 GDP, GNI를 이제 국제가격 기준으로 바꿔놓고 보면 1597 내지 1671, 그래서 한 1600달러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제 PPP 기준으로는 이제 CIA랑 뭐 페놀드 테이블이랑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제 그 세 가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강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이제 요것도 세 개가 뭐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큰 차이는 없는 이제 특히나 보면은 이상하게 90년은 되게 세 개가 다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비슷한데 이게 이제 조금 차이를 보이다가 이 점선은 CIA인데 CIA가 이제 한국은행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1000달러에서 1700달러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또 제일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북한 이제 1인당 GDP가 과연 이제 유엔이 발표하는 자국 가격 환율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엔이었으니까 유엔이 발표한 북한 통계는 2012년에 583달러라는 거예요. 이 583달러는 이제 이 유엔이 발표하는 걸로는 아시아에선 그러니까 전체 국가 중에서는 17번째로 가난한 나라인데 다 아프리카 국가들만 있지 아시아는 이제 네팔이 여기 있죠. 네팔이 663달러인데 네팔이 아시아에서는 네팔하고 미얀마가 아시아에서는 제일 이제 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 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인데 유엔이 발표하는 북한은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그러니까 네팔보다도 더 이제 가난한 걸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득 수준 국가 그룹별로 한번 나눠 보면 일단은 요게 이제
중하위 소득 국가 평균이고요. 요게 이제 저소득 국가 평균인데, 유엔이 평가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90년에는 상당히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중하위보다는 낮았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는 하위 저소득 국가 평균보다도 조금 못 사는 걸로 이제 유엔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PPP 기준으로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이제 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는 이게 이제 1597달러 아까 이제 그 월드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 그 월드뱅크 숫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215개 국가 중에서 26번째로 가난한 수준인데 아시아에서는 이게 이제 네팔은 1260달러거든요. PPP 기준으로. 그래서 한국은행이 평가한 거는 네팔보다는 북한이 조금은 잘 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못 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CIA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CIA는 이제 북한은 1,800달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한 30번째. 그래서 CIA는 조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북한은 조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팔이나 그 어디 있냐 네팔이나 이제 CIA는 버마라고 그러더라고 미얀마라고 안 그러고 네팔이나 버마보다 북한이 더 잘 산다. 방글라데시보다는 조금 못 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한국 소득 국가 수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쨌든 저소득 국가 평균보다는 이렇게 조금 높다 북한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세 기관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배나 차이가 나서 서로 엄청나게 다르게 북한을 평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가격 기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같은 가격 기준끼리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사실 세 기관이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을 보고 있는 게. 물론 CIA가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중간이고 유엔이 제일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하고 북한하고를 이제 PPP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숫자는 1,597, 중국은 PPP로 8,900. 그래가지고 이게 한 대여섯 배 정도 중국이 2011년 기준으로 이제 1인당으로도 잘 살았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한 반 배 이상, 베트남이 배 이상 잘 사는 이제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국가 순위, 아까 이제 순위를 매겼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순서로 해가지고 이제 백분율로 계산을 해놓고 보면은 그래서 요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요 옛날에는 유엔이 제일 북한을 이게 요 96년부터 2003년까지는 유엔이 북한을 제일 높이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CIA가 제일 낮게 평가를 하다가 이게 이제 2004년이었나 아까? 4년에 CIA가 갑자기 이제 높이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CIA가 제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유엔이 북한을 제일 낮게 평가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중간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CIA나 유엔, 한국은행이랑은 뭐 비슷한 수준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가격 기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잘 보면 북한이 어차피 이제 큰 차이가 사실은 이제 각 기관마다 평가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뭐 기본 내용은 요약은 그냥 대강 읽어보면 지금 한 얘기가 이제 대강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해하고는 아까 보신 대로 한국은행이 나름은 이제 이런 이게 지금 유엔은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뭐 이러는 이제 이상한 이제 현상도 보이고, CIA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낮은 $1,000였다가 갑자기 $1,700 됐다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 중에서는 한국은행이 제일 그래도 뭐 나름은 리즈너블하게 계속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들 이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한국은행 통계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그 논의들을 이제 하면서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또 이제 도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통계의 성장률이 이제 또 조금 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옛날에는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한국은행 통계가 이제 성장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내려가고 한국은행 통계에서 최근에 이제 북한 경제 성장률이 2011년, 12년, 13년이 0.8, 1.3, 1.1 이렇게 해서 아주 저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북한의 요새 시장이 얼마나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줄 아느냐. 시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옷 색깔도 바뀌었고, 뭐, 이제 어디 이제 르포 같은 데 보면은 신세계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미키마우스, 이제 애기들은 미키마우스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시장이 엄청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막 활기가 넘친다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렇게 저성장한 것 같지 않더라. 나름은 이제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제 그런 또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과연 시장이 성장을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이제 북한 경제에 어떤 또 영향을 실제로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거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의 시장 경제는 이제 보통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비공식 경제 내지는 이제 섀도우 이코노미, 암 경제, 지하 경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지하 경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가 지하 경제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계획 경제가 이제 시장 조정 메커니즘에서 제대로 이제 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못 해주는 그런 문제점을 시장이 나름은 이제 해소를 해주는 이런 좋은 측면도 일부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나름은 성장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럴 거냐. 이제 그거를 저희도 이제 나름은 또 지금은 연구 주제로 이제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나름은 저희가 이제 그냥 북한 경제 이해 그냥 처음에 아주 좀 낮은 수준으로 강의할 때는 사실 이제 북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 것 같으냐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조금은 학문 금요 강좌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조금 이제 수준 높게 사실 한 건데 워낙에 이제 잘 이해를 하셔서 근데 사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해를 잘 하기도 하지만 또 오해하고 있는 거나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한 달 생활비가 한 4인 가족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예전에 강의했던 거에서는 얼마였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보통 그래도 4인 가족 생활비가 한 50만 원 이상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중산층,
북한의 중산층의 생활비가 한 50만 원 들 거라고. 네. 한 3, 4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10만 원 밑에. 네. 10만 원 밑도 있네요. 사실 북한의 중산층 하면 쌀 이제 그 먹는 사람이 중산층이잖아요. 근데 이제 쌀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0kg 정도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은 그 4인 가족이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세 끼를 다 그러니까 이팝의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이제 20kg 정도 살 수 있으면 이제 그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개성공단의 임금이 이제 월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월 그러니까 150불 정도 되는데 이 150불 그러니까 생활비가 10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이 평균 생활비가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은 50불이에요, 그죠? 5만 원이에요, 사실은 월 임금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근데 그 최저임금을 받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 달만 일하고 집에 갔다 왔다 하면은 때깔이 아주 그냥 멋있어진다는 거거든요. 개성공단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사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북한에서는 중산층에 해당한 이팝의 고깃국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놓고 보면은 한 달 생활비가 그러니까 5만 원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이제 4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평균 임금이 10만 원 정도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전국 각지에서 거기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 4인 가족이 10만 원이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물가도 싸고 뭐 이제 그러니까 사실. 네, 감사합니다.